얼마 전 집으로 종이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재산세 고지서였어요. 그런데 금액을 본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작년보다 수십만 원, 어떤 집은 수백만 원이 더 찍혀 있었거든요. 이상하죠? 집을 판 것도 아니고 없던 방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나는 작년과 똑같이 그냥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왜 가만히 있는 내 집에 세금 폭탄이 떨어진 걸까요? 게다가 더 무서운 건 이게 올해 한 번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당장 이달 말 정부가 이 세금판을 다시 짜는 개편안까지 내놓거든요. 실제로 올해 전국의 집주인들이 더 낸 보유세만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렇다고 팔자니 양도세 폭탄, 갖고 있자니 보유세 폭탄,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죠. 그런데 여기 대부분이 몰라서 그냥 내고 많은 돌려받거나 줄일 수 있는 돈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이 억울한 세금 폭탄이 도대체 왜 떨어지는지 그 구조를 낱낱이 풀고 이달 말 나올 개편안이 뭘 바꾸는지까지 짚은 뒤 감정만 앞세우지 않고 세금이 오르는 나름의 논리까지 냉정하게 짚은 뒤 마지막에 당신이 당장 할 수 있는 대응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세금 폭탄이 얼마나 샜는지부터 숫자로 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대표적인 아파트를 예로 들어볼게요. 반포에 있는 국민평형 84제곱미터짜리 아파트입니다. 이 집 한 채에 붙는 보유세가 작년엔 약 1,82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약 2,850만 원입니다. 1년 만에 1,000만 원 넘게, 그러니까 50% 넘게 뛴 겁니다. 집은 그대로인데요. 이건 비싼 동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강남권의 한 아파트는 작년보다 재산세가 200만 원, 잠실은 120만 원, 마포도 90만 원씩 급등했습니다. 몇만 원이 오른 게 아니라 한 해에 수십에서 수백만 원이 통째로 더 붙은 거예요. 그럼 이런 세금 폭탄 몇몇 초고가 주택 이야기일 뿐일까요? 여기서 진짜 무서운 숫자가 나옵니다. 종합부동산세, 이른바 종부세를 내야 하는 집이 1년 사이에 폭증했습니다. 작년엔 종부세 대상 아파트가 전국에 약 31만 8천 채였는데 올해는 약 48만 7천 채가 됐어요. 1년 만에 53%, 그러니까 절반 넘게 늘어난 겁니다. 종부세는 원래 아주 비싼 집을 가진 극소수만 내는 세금이라고들 했죠. 그런데 그 문턱이 빠르게 낮아지면서 평범한 1주택자까지 대상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나와는 상관없던 세금이 어느새 내 집 앞까지 와 있는 셈이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 그동안 집값이 그렇게 올랐으니까 세금도 오른 거겠지. 그런데 바로 여기에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세금이 오른 진짜 이유는 당신 집의 실제 값이 올라서가 아닙니다. 물론 집값이 오르면 세금도 오르죠. 하지만 핵심은 따로 있어요. 바로 공시가격이라는 겁니다. 재산세도 종부세도 우리가 아는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니라 이 공시가격이라는 정부가 매긴 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정부가 이 집은 대략 이 정도 값어치다 하고 정해서 발표하는 세금 매기기용 공시가격이에요. 문제는 이 공시가격을 정부가 얼마나 실제 시세에 가깝게 매기느냐, 그 비율을 정부가 정책으로 조절한다는 겁니다. 이걸 현실화율이라고 불러요.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시장에서 10,000원에 팔리는 물건이 있어요. 그런데 세무서가 이건 세금 매길 땐 6,000원짜리로 치자 하고 정하는 겁니다. 이게 현실화율 60%예요. 그런데 정부가 이 비율을 앞으로는 9,000원짜리로 치겠다 하고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건의 실제 값은 10,000원 그대로인데 세금 매기는 기준값만 6,000원에서 9,000원으로 확 뛰는 겁니다. 바로 이게 집값이 그대로여도 세금이 오르는 기현상의 정체예요. 정부는 원래 시세의 60% 수준인 이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워뒀습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설령 내년에 집값이 한 푼도 안 올라도 세금 기준값은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요. 즉 세금 폭탄의 뿌리는 집값 상승만이 아니라 세금 매기는 기준을 끌어올리는 정책 그 자체인 겁니다. 그러니 집값 올랐으니 세금도 당연하지 라고만 생각하면 진짜 원인을 놓치는 거예요.
여기에 세금을 밀어올리는 톱니바퀴가 2개 더 있습니다. 이 셋이 맞물리면서 올해의 폭탄이 완성됐어요. 첫 번째 톱니바퀴는 방금 말한 공시가격입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평균 18.67%나 뛰었어요. 세금 기준값 자체가 이만큼 오른 거죠. 두 번째 톱니바퀴는 세부담 상한이라는 제도입니다. 이건 사실 우리를 보호해주는 장치예요. 세금이 한 해에 너무 많이 오르면 감당이 안 되니까 작년에 낸 세금의 일정 비율 이상은 못 올리게 막아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한이 150%라면 아무리 공시가격이 뛰어도 세금은 작년에 1.5배까지만 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집값이 크게 오른 강남 같은 지역은 이 상한선인 150%를 꽉 채워서 오르고 있어요. 즉 보호장치인 상한선이 오히려 여기까진 오를 수 있다는 한도가 돼서 매년 그 최대치까지 세금이 차오르는 겁니다. 게다가 상한에 막혀 올해 못 오른 세금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음 해로 계속 이월돼요. 그래서 몇 년에 걸쳐 계단식으로 오르게 되는 거죠. 세 번째 톱니바퀴가 바로 종부세입니다. 종부세는 공식 악역이 일정 기준을 넘는 집에만 추가로 붙는 세금이에요. 재산세 위에 얹히는 거죠.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 집이 여러 채면 합쳐서 9억 원을 넘으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공시가격이 매년 오르니 작년까지 12억 아래였던 집들이 하나둘 그 문턱을 넘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앞서 본 것처럼 종부세 내는 집이 1년 새 절반 넘게 늘어난 겁니다. 정리하면 공시가격이 오르고 그 위에서 세부담 상한이 매년 최대치를 채우고 거기에 종부세 대상까지 늘어난다. 이 세 톱니바퀴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집은 가만히 있는데 세금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화가 나실 겁니다. 내 집인데 팔지도 않았는데 왜 나라가 정한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냐고요. 그런데 저는 감정만 앞세우진 않으려고 해요. 이 세금이 오르는데도 나름의 논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냉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부와 찬성하는 쪽의 논리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형평성이에요. 같은 값어치의 재산이면 같은 만큼 세금을 내야 공평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한참 낮게 매겨져 있어서 비싼 집일수록 실제 값에 비해 세금을 덜 내는 문제가 있었어요. 공시가격을 올리는 건 이걸 바로잡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부동산 값이 오를 때 그 이익을 사회가 일부 나눠 가져야 한다는 논리예요. 집값이 오르면 그만큼 세금으로 환수한다는 거죠. 이 논리 자체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재산이 많으면 세금을 더 내는 건 대부분의 나라가 택하는 원칙이니까요. 그러니 이번 세금 인상을 무조건 나라의 횡포라고만 보는 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다만 여기엔 분명한 반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론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가장 큰 문제는 이게 팔지도 않은 이익에 세금을 매긴다는 점입니다. 집값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 집에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에겐 그 이익이 통장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냥 종이 위의 숫자일 뿐이죠. 그런데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손에 쥔 돈은 그대로인데 나가야 할 세금만 매년 늘어나는 거예요. 게다가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조절한다는 점도 논란이에요. 시장이 정한 값이 아니라 정부의 목표치에 따라 세금이 오르내리니까요. 그래서 냉정하게 보면 이건 세금을 더 걷는 게 옳으냐의 문제라기보다 어떻게, 얼마나 빠르게 걷느냐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원칙은 맞아도 속도가 너무 빠르고 방식이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 바로 그 지점에서 진짜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이 세금 폭탄에 가장 크게 흔들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뜻밖에도 부자가 아닙니다. 바로 소득이 없는 은퇴자, 그리고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1주택자예요. 생각해보세요. 젊을 때 열심히 벌어서 집 한 채 마련하고 은퇴한 어르신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집에 수십 년째 그냥 살고 계세요. 집을 팔 생각도 없고 다른 소득도 딱히 없습니다. 근데 그 동네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어느 날 수백만 원짜리 세금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종이 위에선 부자가 됐을지 몰라도 당장 그 세금을 낼 현금은 통장에 없는 거예요.
결국 세금을 내려고 적금을 깨거나 심하면 평생 살던 집을 팔고 더 싼 동네로 밀려나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재산이 늘어서 좋은 게 아니라 그 재산 때문에 살던 집에서 쫓겨날 판이 되는 거죠. 이걸 두고 집값 올랐으면 세금 내는 게 당연하지라고 하기엔 현실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다행히 이런 분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나이가 많거나 한 집에 오래 사신 분들에겐 세금을 크게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몰라서 그냥 다 내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세금 폭탄이 집 없는 사람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첫째, 종부세 문턱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공시가격 12억이 기준이지만 공시가격이 매년 오르면 그 아래에 있던 평범한 집들도 점점 대상이 됩니다. 서울에서 이른바 괜찮은 동네의 국민평형 아파트라면 이제 종부세는 남의 일이 아니게 된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나는 부자 아니니까 상관없어 했던 사람들이 어느새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 들고 있는 겁니다. 둘째, 세금은 결국 세입자에게도 흘러갑니다. 집주인의 보유세가 오르면 그 부담의 일부는 전세금이나 월세에 얹혀서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경향이 있어요. 집주인이 늘어난 세금을 메우려고 월세를 올리거나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 결국 집 없는 사람의 주거비가 오르는 거죠. 그러니 이건 집 가진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주거비와 이어진 문제입니다. 셋째, 이 모든 게 결국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정해지는가의 문제예요. 정부가 기준값 하나만 바꿔도 내 돈이 수백만 원씩 왔다 갔다 하는 구조라면 누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화만 내고 있을 순 없으니까요. 이 세금 어떻게 하면 줄이고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5가지는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들입니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돈을 아낄 수 있어요. 첫째,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데 그 전에 의견 청취 기간을 둡니다. 이때 내 집 공시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게 매겨졌다면 근거를 들어 낮춰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의가 받아들여져서 공시가격이 내려가면 그의 세금이 그대로 줄어듭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어요. 둘째, 고령자와 장기 보유 공제를 챙기는 겁니다. 이게 정말 큽니다. 1가구 1주택자라면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그 집에 오래 살수록 종부세를 깎아줍니다. 이 2가지를 합치면 종부세를 최대 80%까지 깎을 수 있어요. 100만 원 낼 걸 20만 원만 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몰라서 혹은 신청을 안 해서 그냥 다 내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1주택 고령자라면 꼭 확인해 드리세요. 셋째, 부부 공동명의를 활용하는 겁니다. 종부세는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매겨져요. 그래서 집을 부부가 반씩 나눠 가지면 각자의 공제를 따로 받을 수 있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건 집값과 나이, 보유 기간에 따라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반드시 계산을 먼저 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넷째, 세부담 상한을 역이용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세금이 작년에 일정 비율 이상 못 오르게 막는 그 제도요. 내 세금이 상한에 걸려 있다면 공식 악역이 더 올라도 당장은 세금이 그 이상 안 오릅니다. 그러니 내 세금이 상한에 걸리는지부터 확인하면 앞으로의 부담을 예측할 수 있어요. 5째, 그래도 당장 낼 현금이 없다면 납부 유예와 분할 납부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적은 고령의 1주택자라면 집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는 제도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당장의 현금 압박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자, 대응책을 챙겼다면 지금 이 시점에 반드시 알아야 할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달 말 정부가 부동산 세금판을 통째로 다시 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손보는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방향은 분명해요. 가지고 있을 때 매기는 보유세는 올리고 사고 팔 때 매기는 거래세는 낮추는 이른바 맞교환입니다.
특히 보유세 쪽엔 핵심 레버가 하나 있어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겁니다. 공시가격에 이 비율을 곱해서 세금 매기는 기준을 정하는데 이게 몇 년 전 60%로 낮아졌다가 이번에 80에서 90%대로 다시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집값도 공시가격도 그대로인데 이 비율 하나가 오르는 것만으로 세금이 또 한 번 훌쩍 뛰게 됩니다. 다만 정부는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는 보호하고 여러 채 가진 사람과 초고가 주택에 부담을 집중하겠다는 신호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어느 쪽이냐에 따라 이번 개편의 영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론 이 개편안도 확정 전까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이미 정해진 만큼 발표를 코앞에 둔 지금이야말로 내 세금을 점검하고 대응을 준비할 최적의 타이밍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세금 폭탄의 진짜 원인은 집값 상승만이 아니라 세금 기준인 공시가격을 끌어올리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집이 그대로여도 세금이 오릅니다. 둘째, 세금을 더 걷는데도 형평성이라는 나름의 논리는 있지만 팔지도 않은 이익에 현금 세금을 매기는 건 은퇴자와 1주택자에게 특히 가혹합니다. 셋째, 화만 낼 게 아니라 대응해야 합니다. 공시가격 이해 신청, 고령자 장기 보유 공제, 부부 공동명의, 세부담 상한 확인, 그리고 납부 유예. 이 5가지를 이달 말 개편안 발표 전에 미리 점검해 두세요. 특히 소득 없는 부모님이 1주택 고령자시라면 오늘 이 영상 하나 공유해 드리는 것만으로도 수백만 원을 아껴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팔지도 않은 집에 오른 값에 세금을 매기는 것 여러분은 정당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과하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 주제에 진짜로 반영하겠습니다. 저는 쉬운 답 대신 숫자 안에 숨은 진짜 구조를 함께 찾아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